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다짐하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을까?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유튜브로 성공자들의 이야기도 매일 접하지만 현실은 똑같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단 한 가지 행동이냐 아니냐입니다. 천재적인 두뇌, 특별한 재능 혹은 운이 아닙니다. 단지 배운 것을 실행하느냐,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다 끝나느냐의 차이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명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중 단 한 명만이 행동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실행하는 순간 이미 상위 5%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단순히 동기부여 문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와 그 벽을 깨뜨릴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도 상위 5%로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95%의 현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정보를 접합니다. SNS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자기계발 글귀가 넘쳐납니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에 늘 동기부여 책이 쌓여 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 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도 하고 그래, 이번엔 해보자 다짐도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일상으로 돌아오고 책에서 배운 방법은 먼지가 쌓인 노트 속에 묻혀버립니다. 영상을 보고 감동했던 마음은 일주일도 안 돼서 사라지고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95%의 사람들이 빠져있는 패턴입니다. 200명이 같은 내용을 배워도 실제로 움직이는 건 겨우 10명 남짓? 나머지는 머릿속으로만 다짐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그 190명 안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이디어가 훌륭한 사람도, 심지어 우리 주변에서 쟤는 똑똑하다고 칭찬받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행동하지 않는 한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평범함에 머문다는 겁니다. 행동을 막는 4가지. 1. 안주와 자기합리화. 첫 번째 장벽은 안주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에 너무나 쉽게 길들여집니다. 안정된 직장, 매달 들어오는 월급, 규칙적인 생활. 물론 이런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안정이 곧 성장을 막는 족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괜히 모험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자기합리화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결국 자신이 가진 가능성조차 시험해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제한된 경험. 두 번째 장벽은 경험의 폭이 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피아노만 배운 사람은 자신이 피아노에만 재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이올린을 잡았더라면? 수영을 배웠더라면?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세계적인 재능을 발휘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길밖에 없어. 다른 건 해본 적 없으니까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작은 울타리에 가둬버립니다. 경험이 제한되면 선택지도 제한됩니다. 선택지가 제한되면 잠재력도 갇힙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든 좁은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3. 경제적 한계. 세 번째 장벽은 경제적인 현실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재능이 있어도, 그림을 잘 그려도, 음악에 열정이 있어도 당장의 생계를 위해 그 모든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친척은 글을 쓰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소설을 쓰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대학에 갈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농사일을 돕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평생 묻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현실은 때때로 잔인합니다. 재능이 있어도, 꿈이 있어도 돈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4. 자기비하와 두려움. 네 번째 장벽은 바로 자기비하입니다.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진짜 재능 있는 사람은 따로 있지.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비하는 우리를 스스로 가둬버리는 강력한 감옥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내리면 우리는 진짜로 그렇게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도전하기 전에 이미 포기해버리고 실패해보기도 전에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여기에 더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도전하려는 순간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너무도 강력해서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깨는 반대 사고법. 그렇다면 상위 5%의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놀랍게도 그들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들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대신 망해도 경험은 남는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대신 나는 생각보다 훨씬 재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암시를 매일 반복하며 잠재의식을 바꾸고 두려움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려움이 있다는 건 오히려 건강한 신호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하는 인간 본능일 뿐 우리가 도전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상위 5%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신호탄 삼아 움직입니다. 작은 행동이 만드는 기적. 여러분, 성공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공은 단지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책을 읽다가 감명 깊었던 문장을 하루만 실천해보세요. 오늘 미루던 일을 5분만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상위 5%에 오른 사람들은 특별한 천재들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걸음을 내딛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당신도 상위 5%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성공은 선택받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의 것도 아닙니다. 성공은 단순히 행동한 사람의 것입니다. 95%의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 단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위 5% 안에 들어갑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망하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망해도 배울 게 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쳐보세요. 경제적 현실이 어렵다면 아주 작은 간접 경험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결국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노먼 빈센트 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생각이 곧 당신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머릿속에서만 고민하는 95%입니까? 아니면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는 상위 5%입니까?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